네, 이렇게 강릉 현장을 직접 찾았고 즉각적인 재난 사태 선포를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 때문에 재난 사태가 선포된 거는 처음인데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주로 점검을 했습니까? 바로 이 상태죠. 네. 식수가 또 식수원이 되는 바로 강릉 일대의 오봉저수지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말라도 너무 말랐다라는 거죠. 네. 오봉저수지는 강릉 지역 일대의 식수원 87%를 공급하는 핵심 식수원입니다. 근데 네.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이 되는 저수율 15%가 붕괴가 된 겁니다. 공급할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점검 자체가 자치단체에서도 너무 늦은 것 아니냐. 네. 이런 판단과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30일 오후 7시 재난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강릉 가뭄 재난사태 선포. 강릉 가뭄 재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초유의 사태라는 겁니다. 네. 재난안전법 제36조에 의해서 자연재해 선포 첫 사례입니다. 중앙정부 자원, 인력 동원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뭐 비가 많이 왔다든지 산불이 있었다든지 그런 확연하게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거든요. 예.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떤 피해가 올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강릉은 제한급수 중인데 당분간 비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강릉시장을 향해서 시간 급수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이 이 9월에는 비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사실 그걸 예측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인 게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까지 무너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됐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일단 뭐 종합적인 설명은 구체적으로 차차 드리더라도 네. 일단은 비가 없고 일단 물의 공급량이 현격하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가령 속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하에 댐이 있어서 얼마든지 보완이 되거든요. 근데 예. 강릉 지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치수원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선제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2009년과 2014년에도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일단은 비가 안 옵니다. 지난해에도 저수율이 30% 밑으로 내려가서 또 올해는 마른 장마로 제한급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강릉 지역의 강수량은 187.9mm, 108년 만에 최저입니다. 네. 비가 안 온다는 거죠. 생활용수의 87%를 오봉 저수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공급되는 거 등등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식수원이 되겠죠. 네. 이 속초는 2021년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 댐을 완공을 했습니다. 3개월치 생활용수가 비축이 된다는 것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사용한 이벤트 행사까지 해도 될 정도입니다. 속초는. 예. 강릉은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반복 가뭄에 넉장 대응이 이루어졌고 2027년에 지하댐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착공입니다. 선제적이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도암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농업 또 생활용수 분리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일까? 이재명 대통령은 강릉에서 지자체당과 함께 가뭄 대책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논의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그 다 강릉 관내예요. 그러니까 큰 댐을 만드는 거예요. 댐을 새로 만들면 그 원수 확보에 드는 부분 예산은 얼마 정도인데? 아니 그게 예산이 다 이미 확보돼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이에요. 더 들어간다고 하지 지금. 기존에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계획에 필요한 비용은 이미 다 책정이 돼 있을 건데 뭔가를 추가할 테니 정부가 지금 새롭게 지원해달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게 500, 아까 1,000억이 그랬더니 500억으로 줄었는데 다행히. 근데 500억의 구성 내역이 뭐냐? 아니 잠깐. 500억의 구성 내역이 뭐냐? 새로 필요한 게. 일단 장기 대책 관련해서는 몇 가지 대안들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 중에 혹시 바닷물 담수화 이런 생각 해본 거 없어요? 또 발전 설비하고 그 붙여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비용이 절약이 돼서요. 장기 대책은 다양한 정책을 우리 뭐 저한테 보고를 하나 해보고 싶네요. 이게 강릉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발생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대책회의 모습 보고 오셨는데 행정가답게 아주 꼼꼼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대통령이 주문한 대책 어떤 겁니까? 그렇죠. 지자체장 또 방역단체장을 다 역이면 한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예. 꼼꼼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런 게 왜 보고가 안 됐느냐? 뭐 담수화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사실은 미리 논의가 돼야 되죠. 구체적으로 예산도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 강릉의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서는 도저히 이대로 둘 수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강원도의 건의도 수용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단기 대책 마련 지시로 단위 오류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예산도 있고 등등등. 이재명 대통령은 원수 확보의 비용을 질문했는데 정수장 확장만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그런 자치단체장의 또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강릉시는 정수장 확보에 500억 원, 처음에 뭐 1,000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수 확보 비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수장만 확보하면 뭐합니까? 이게 비가 내리든지 이것만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럼 어디서 이 식수원을 확보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강릉시는 저수댐, 치하수, 저류댐도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일찌감치 됐었어야 되는 거죠. 이미 10여 년 전에 또 이미 지난해에도 그렇게 이 수량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담수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사항 중에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 담수화 기술이 정말 넘버원 세계 예. 최고일 정도로 워낙 이것이 시급한 상황이면은 바닷물을 식수로 이제 이 처리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중동에도 이런 걸 많이 공사를 대한민국의 그런 중동의 기적을 이뤄낸 바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국가 소방 동원령도 발령이 됐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소방차가 동원이 돼서 급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있는 소방차가 오긴 힘드니까 뭐 네, 충청권까지 뭐 경북 북부권까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소방 동원령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강릉 지역에 피해가 크다 보니까 전국에 급수 차량이 50여 대 정도 투입이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더 많이 투입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 소방관 출신 분들도 이거 너무 심각한 피해다라 해서 앞다투어서 현장으로 와서 또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지대 단수 시에는 소방차가 가정에 긴급 또 급수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을 가져가는 것도 어렵거든요. 식수를 사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수율이 15%가 붕괴되다 보니까 수도 계량기의 75%가 지금 잠금 상태입니다. 왜? 열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루 3,000톤이니까 일일 사용량 4.5톤 수준에는 지금 이 공급해주는 소방차를 통해서 공급해주는 게 하루 3,000톤이니까 일일 사용량의 4.5% 수준에 이제 그칩니다. 이건 뭐 제한적입니다. 그렇군요. 숙박시설이라든지 수영장은 물이 많이 소모되는 곳은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식당의 영업 축소까지 있고 실제로 현장에 제가 내용들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일회용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설거지를 할 물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따끔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하늘에다가 물 떠넣고 기도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강릉의 기록적 가뭄의 물 공급 위기, 이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후, 이상기후의 현상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수원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속초 같은 작업들을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수도 계량기는 75%가 잠궈질 정도로 지금 생활용수가 이 정도면 농업용수는 더 힘든 상황이죠. 지금 가을에 네. 등등등 물을 대야 될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9월 하순 되면 지금 이 완전 고갈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 보고를 받고서는 하늘만 믿으면 안 된다. 네. 신속한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지금 뭐 여러 식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결국 뭐 차량들이 동원돼야 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실제로 그 식수 우리가 아는 뭐 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공급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역 저수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합니다. 지역 저수시설 확대 등 중장기 대책을 보고하라. 이런 내용들이 왜 빨리 보고 안 되냐. 네. 보고하라. 이 점도 강조를 했고요. 강릉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네. 기후 대응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근처 경포대 횟집 거리에서 상인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금 강릉 지역에 용수 공급이 어렵다 보니까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점도 있을 테고 실제 상권이나 경기가 어떤지도 함께 또 점검을 해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업시설이 견디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설거지마저 안 되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고객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경포대 근처에 바닷가에 쭉 줄지어져 있는 그런 가게들이 참 많습니다. 정수기 대신 생수를 싸서 쓰는 지역 식당이나 카페들인데 그러다 보면은 경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자발적으로 이제 이 절수, 물 절약에 동참하는 상인들도 있습니다만 운영 시간도 단축하고 있는데 이건 또 피해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재난 사태를 선포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점도 상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강릉 주민들은 재난 사태 선포가 그래도 다행이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요청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대통령이 또 빨리 현장을 내려가서 네. 사태 선포가 조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